예, 최근 아폴로 눈병에 걸린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대처 요령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폴로 눈병 하면 저희가 그 학창 시절에 좀 많이 걸렸던 그 눈이 빨개지는 증상이죠. 그런데 정식 병명이 아폴로 눈병입니까? 정식 명칭은 네. 급성 출혈성 결막염인데요. 최근 4주 동안 발병률이 35%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로 눈병이라고 붙여진 것은 아폴로 우리가 우주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1969년도에 달에 처음 도착했던 우주선인데 그 당시 아폴로 눈병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병명이 붙여졌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달나라에서 온 병이 아닌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예. 퍼지기도 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세면도구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다녀와서 옮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증상은 우리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데요. 중증 출혈성 결막염, 급성, 갑자기 출혈성, 이 출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폴로 눈병이 심할 경우에는 피가 섞인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출혈이란 말이 붙고요. 네. 결막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결막은 뭐냐면 우리 눈에서 흰자위를 뜻하고요. 우리가 눈꺼풀을 좀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속에 진 분홍 색깔의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 조직도 결막이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눈병은 이제 심각하게 붓고 눈물과 눈곱이 많이 낀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결막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 특별한 치료약은 없고 이런 그런 증상들을 가라앉혀주는 우리가 감기처럼 대증요법을 쓰고 이런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은 2차 감염과 또 합병증,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저도 눈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요. 또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이맘때가 되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해요. 맞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당시에 좀 토끼눈처럼 맑았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사실상 아폴로 눈병이었던 게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강한 그런 전파력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좀 물어보면 아이들에게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직장인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해서 8월, 9월까지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하나 이때 아폴로 눈병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게 유행성 각결막염,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각결막, 각막결막, 각막이 추가가 되는데요. 각막은 우리 눈의 검은 자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막 외에 검은 눈동자에까지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이게 어떤 눈병인지 몰라도 이맘때 유행하는 게 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유행성 각결막염도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좀 눈이 뻑뻑하거나 또는 좀 이렇게 가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안과를 좀 바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눈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퉁퉁 부은 상태가 돼야지만 안과를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어제 보건당국에서 아폴로 눈병을 주의하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이 빨갛지 않지만 만약에 수영장을 다녀왔거나 다녀오지 않아도 눈이 뻑뻑한 증상이나 이물감이 나타나는 증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이 빨개지면 본인이 그냥 임의대로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서 어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사서 눈에 넣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과를 반드시 가고 그 진단을 받았다면 단체 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아폴로 눈병이나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자택 격리를 하는데 사실 이런 유행성 안과 질환이 발생을 해도 의사들이 그렇게 권고를 하면 좀 학교 측이나 직장과 좀 타협을 봐서 며칠 좀 쉬는 게 빨리 낫고
제2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네.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가장 어떤 감염,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1차적인 것은 정말 비누로 흐르는 물에 자주 손을 씻는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정말 손을 자주 씻는데 이게 왜 자꾸 나는 없는지 모르겠다. 너무 예. 억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요, 전문가의 도움말을 담아왔습니다. 강혜민 국제성모병원 안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눈을 좀 비벼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눈이 불편할 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비비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외출을 하고 이럴 때 어디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손에 이제 전파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저분한 손으로 눈은 절대로 비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의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졸리거나 아니면 잠 깰 때도 저희가 눈을 비비곤 하는데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손을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금방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눈을 비비지 말고 눈이 정말 가렵다면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서 씻어주는 그런 요령을 갖추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와 눈을 비비지 않기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지켜는 그런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꼭 지키면서 이번에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